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심화되면서 잠잠했던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회 의원 그리고 전남도의회 최현주 교육위원회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전남은 22번 확진자 이후로 잠잠했었지만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금 개학이 23일로 지금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방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학원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외부하고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감염병에 아이들이 좀 노출이 안 되다 보니 다행이다. 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다라는 호소 이런 게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래서 가장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개학을 연장했었지만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개학 연장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전남은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에서 개학 연기 결정을 했어요. 1차적으로 9일로 연기했다가 사태가 더욱 악화되다 보니까 2주 더 연장해서 23일까지 현재는 개학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실 23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는 워낙 심하기 때문에 더 연장하더라도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결정을 할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개학을 연장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학원은 계속 문을 열고 있어요. 이제 학원에 가는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부터 먼저 코로나 예방에 대한 어떤 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학교 시설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학생, 학부모님 입장은 이야기가 좀 됐고요. 지금 학원이 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1차 개학 연기가 됐을 때가 지금 2월 말입니다. 그때는 학원 휴원율이 한 64%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시 이게 연장이 되면서 현재는 한 40% 정도, 그리고 이번 주는 저는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확진자가 발생된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는 전남의 평균보다는 휴원율이 조금 더 높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는 22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지도 점검을 총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연합회 전남 지회하고 좀 만나면서 가능하면 휴원을 해줄 것을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학원을 문을 닫고 이런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학원의 운영과도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비나 운영비가 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럼 어디서 보존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원을 문을 닫게 하는 이러한 어떤 법적인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강제 휴원이나 이런 건 조금 어렵고요. 현재 지자체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방역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올 수 있는 대책이 소상공인 대출 정도여서 실제 이게 학원의 어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대단히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원의 휴원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 지자체나 그다음에 그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이런 당국과 함께 학원의 방역 대책을 계속 세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학을 연기하는 휴업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 관련한 문제도 있을 텐데요. 수업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가장 많을 겁니다. 네. 특히 앞서 우리 최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학생들보다 고3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날짜는 이미 잡혀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 결손이 벌써 3주 정도 되고요. 또 이게 또 23일 이후에 개학을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학부모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이 매일 탈 겁니다. 특히 이제 학습에도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리듬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수업 일수가 유치원이 180일이고 초중고가 190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휴업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법적으로 약 10% 정도는 더 휴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 정도를 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먼저 신입생들, 초등학교 1학년이 있을 거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있을 거잖아요.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현재적으로 먼저 담임을 배정했고 온라인상으로 알리고 교과서를 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교과서를 배부하는 등 이렇게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그 온라인 그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는 3월 둘째 주부터는 전남의 이학습터라는 게 있어요. 전남 이학습터와 또 EBS 동영상 또 디지털 교과서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보급해서 학습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제 아이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간 아이가 있는데 봤더니 아침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선생님들이 내준 그 과제물들을 인쇄해서 집에서 학습하는 그런 태도,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지도해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건데 집에서 혼자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학습 양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떤 가정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태하게 아직도 방학인 양 이렇게 놀지 말고 공부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잔소리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이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긴급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제 긴급 돌봄이라고 하면 개학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아이들 가정 내에서 돌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 긴급하게 지금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을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평소에 돌봄이 일상에도 있습니다. 돌봄 교실이라고. 근데 이걸 조금 긴급하게 지금 실시를 한다는 거고요. 3월 3일부터 해서 5일까지 수요조사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긴급 돌봄, 개학하기 전까지 긴급 돌봄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을 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을 이미 완료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제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발열 체크기를 해서 그 하루에 2번 정도 아이들 열 체크도 좀 하면서 건강을 최대한 건강하게 아이들 돌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전에 한 5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근데 부모님들도 출퇴근 시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7시 정도까지 연장해서 지금 긴급 돌봄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긴급 돌봄을 하는 아이들의 어떤 중식비, 간식비 이런 거를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면서 최대한 어떤 아이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편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학한 이후도 문제입니다. 휴업 기간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미 뭐 전 학교 상대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만은 먼저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예산 중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모든 학교에 방역 물품들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다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도교육청에는 매일매일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처하게끔 이렇게 비상근무 체제로 지금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남에 목포는 목포의료원, 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이 있어요. 이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그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의 확진 환자라든지 경증 환자가 아직은 입원돼 있지 않지만, 이 세 개의 병원에는 모든 환자들이 병실을 비우고 어떤 코로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쪽 병원으로 이렇게 입원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포의료원 바로 앞에 이제 목포 1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목포 1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환자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게 대세입니다. 우리 또 목포 전남 학부모들 또 전남 도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환자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아이의 안전은 또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이게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받는다 치더라도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먼저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그런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학교 입구에 발열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달라. 또 다른 학교보다 더 강화된 어떤 방역 시스템, 뭐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집중된 방역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니 해도 코로나를 현재까지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을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비상근무 체제로 지금 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개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문제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현재 상황과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광주가 중국인 유학생이 한 2,515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입국을 안 한 상황이고요. 50명 정도는 입국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식은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남에도 11개 대학에 한 500명 정도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400명 정도 유학생은 오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약간 광주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남 도교육청에 저희가 이제 중국인 그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총 한 77명 정도인데 이건 좀 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3명이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해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이미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코로나19 이제 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입국을 좀 중지해달라 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역으로 영어 또 원어민 강사들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한 35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한 10분 정도가 지난주에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불안하다 이렇게 의사를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제교육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원어민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게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가 지금 어디냐 이런 문제가 어찌 보면 외교전처럼 지금 펼쳐지고 있긴 한데요. 예, 서로 지금 불안한 상황 이어서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오겠다 내지는 나가겠다 이런 상황이 같이 좀 병전돼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신가요? 예, 우선적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되더라도 이게 아마 종식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학교가 이제 개학을 다시 시작하고 또 좀 진정되더라도 교육 당국에서는 이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좀 느슨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방역은 지속적으로 아마 그 여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미 3주 정도가 지금 개학이 연기됐고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학습 공백입니다. 그동안 학습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3주 정도가 연기된다면은 뭐 여름방학을 한 일주일 정도, 겨울방학을 2주일 정도 이렇게 줄이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연기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원래 좀 우리 진로 진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3 수험생들, 특히 올해 고3 수험생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리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모의고사도 연기됐습니다. 그래야 모의고사를 봐봐야 우리 고3 학생들이 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자체도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 고3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특히나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능 중심의 정시보다는 수시 중심의 학교 생활 중심의 수시로 많은 대학을 진학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수시로 진학하는데 개학이 3주 정도 연기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3주간의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기간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남 학생들의 학생부가 좀 더 과거의 학생들보다는 좀 풍성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대책도 우리 학교에서는 세워줘야 됩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로 일상이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요. 또한 이 감염병이 지금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뿐만이 아니고 저는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에 저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럼 이 위기 상황에 아이들 학습 공백이나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육부와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뭐 사이버 강의든 뭐든 저는 이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한 노력을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월 말에 그 사학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가시면서 학교가 지금 폐쇄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방역을 통해서 다시 이거는 이제 조치는 취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전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그것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남편분이 광양에 직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광주는 알고 있었는데 전남이 이걸 알고 있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그 유관기관, 그러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전남도 교육청 그리고 그 민간병원이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좀 시스템을 미리 좀 잘 갖춰놔야지만 저는 이 긴급한 상황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어떤 제도적 보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설레부로 가득해야 할 새학기 학교 현장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